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여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도시 노선을 공략하고 있는 진에어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진에어가 이번에 또 일본 소도시 노선인 다카마스를 주 7회 신규 취항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한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익성이 굉장히 좋고 저희가 향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일본 소도시 노선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에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대에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야 될지, 그리고 현재 시장에 좀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이런 피크아웃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볼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 29일 같은 경우에 진에어가 인천 미야코지마 이 노선을 취항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신규 취항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취항식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저희가 눈여겨볼 포인트가 바로 진에어가 이번에 또 일본 수도시 다카마스를 주 7회 신규 취항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진에어가 신규 소도시의 노선을 올리고 있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저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현재 일본 노선의 현황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도시 노선 왜 이렇게 수익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두 가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도시 보기에 앞서서 인천공항의 일본 노선 여객수를 저와 함께 좀 살펴보시면은 이 그래프를 한눈에 보시면 파악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검은색 그래프가 올해 24년입니다. 24년 1월부터 4월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런 현황들을 2018년부터 23년과 비교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여객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어떤 게 있냐라고 한다면 보통 1월이 극성수기입니다. 하지만 1월에 이어서 2월, 3월 계속해서 여객수가 증가했다는 것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4월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비수기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들을 봤을 때 여객수가 감소를 하긴 했지만 저희가 앞선 18년 그리고 코로나 전인 19년도와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여객수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일본 노선 같은 경우에는 경쟁 강도도 동남아 노선보다 치열하지 않고 수익성도 굉장히 좋으면서 엔저 효과로 인해 여기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면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진해와 계속해서 일본 노선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러한 부분 제가 좀 더 중요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저희가 앞서 진에어가 주가가 상승할 때의 모습들을 보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실적이 실제로 좋게 나온다거나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정 부근에서 조정을 끝내기 위해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현재 시장에서는 피크아웃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크아웃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해소 중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숏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죠. 이 수도시 같은 경우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17년부터 올해 1월까지의 그래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일본 노선을 보면은 일본 간선과 지방을 한번 보면 이 간선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지방은 좀 더 늦게 여객수가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일본 간선 지방 노선 편당 여객도 본다고 하시면은 이 지방도 큰 폭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은 24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본 소시 여객 수가 2019년 이렇게 동월 대비 10% 증가 수준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본 간선 노선 대비 복항 속도 자체는 느렸지만 빠르게 여객 수를 회복을 하고 있고 현재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소도시를 공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소도시 중요한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일본을 많이 갈수록 지방으로 가는 비율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프를 보시면은 1회차, 2에서 9회차, 10회차 3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1회차 같은 경우에는 지방 도시로 향하는 여행객의 비중이 49%지만 2에서 9회차에서는 60%, 그리고 10회차 이상부터 67%로 점진적으로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래프를 저희가 봤을 때 점진적으로 지방 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일본 지방 여행을 갈 때 패키지를 많이 이용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 패키지 비중을 보시면 저희가 지방 도시는 도시권보다 이렇게 패키지 이용 빈도가 훨씬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라던가 아니면 언어적 편의성으로 인해서 패키지 여행에 선호되었던 만큼 향후 여행사들의 소도시 패키지 여행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와중 최근에 여행사들이 계속해서 여행 소도시 상품들을 늘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세부적으로 보면 일단 티몬 같은 경우에는 일본 소도시가 항공권 최대 반값에 선착순 할인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한 여행 이지 같은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 소도시 패키지 라인업을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교원 투어 여행 이지가 일본 N차 여행을 겨냥해서 소도시 패키지 라인업 확대에 나서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소도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상품을 통해서 이런 패키지 시장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일본 여행 수요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엔데믹과 함께 엔화 약세, 항공 노선 확대 등에 힘입어서 크게 늘어났고 올해 들어도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행 이지의 올해 1분기 일본 송수객 수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이후 분기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세부적인 수치로는 이 체다 송출객 수를 기록한 4분기에 견져서 17% 이렇게 증가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통계들을 함께 지켜본다고 하시면 계속해서 일본에 가고자 하는 여행대 증가를 할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일본을 많이 갈수록 지방으로 여행을 많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진에어는 이렇게 일본 소도시 노선을 공략을 하면서 실적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실적이 이렇게 상승하고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진어의 과거 사례를 저희가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아니면 실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주가가 상승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본 소도시에 대한 내용들 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진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근대에서 저희가 좀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조정에 대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꼽아보자고 한다면 첫 번째는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지수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비단 진해뿐만 아니라 항공수들 전체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현재 1분기 성수기를 기점으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좀 마련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켜볼 부분은 지수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적이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피크아웃 오해를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긍정적인 면들이 보여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앞서서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라인들을 돌파할 수 있을지 그리고 돌파 후에는 이렇게 저항받았던 장기 평선 4일 81선을 돌파 후에 안착할 수 있을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공주들 같은 경우 특히 진에어도 매크로적인 변수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이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거나 아니면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조금 차트를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전 저점 부분까지 열려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진해어의 소도시, 노선 확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소도시를 집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